안녕하세요. 내면 탐험 모리스입니다. 오늘은 충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선택하거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과 욕구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후회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죠.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난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고통이나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장기적으로 자기 혐오, 우울증, 절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 저항하면 할수록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그 고통에 집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에 매몰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두려워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스러울 때 밝은 면만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선택은 결국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거나 휘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나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 충동성이 생기거나 그러한 충동성이 두려워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 내가 감정을 피하거나 압도되지 않고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지만 마음챙김 명상이나 알아차림과 관련된 수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폭력 대화에서는 관찰이 그 훈련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현재 반응은 우리의 경험과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반응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나와 나의 고통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심호흡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으로는 비폭력 대화로 자기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공감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로 감정과 욕구에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강렬한 감정 아래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강력한 욕구가 있으므로 자기 공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욕구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기반한 명확성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에 연결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욕구라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고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정적 편향은 우리 자신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언제든지 그 위험을 발견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발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자기 공감을 통해서 뇌가 세상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창의성,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죠. 더 나아가 자기 공감이 익숙해지면 나의 인식이 확장돼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폭력 대화를 교육할 때는 타인 공감 이전에 자기 공감이 필요한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먼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기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타인 공감이 어려울 뿐더러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공감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나에게도 자기 공감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공감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내 자신이 감정을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감정에 쫓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이나 관찰 수련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오로지 나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 우리가 자라나면서 했던 성장 과정의 경험이나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생각들, 가치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고통, 그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심호흡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비폭력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 공감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연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밑에 깔린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욕구이면서 이 자기 공감이 이 욕구를 인식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로 기반으로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에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부정적인 편견은 우리가 이제 진화적 특성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긴 하지만은 우리 욕구에 긍정적인 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감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습관을 형성해서 어떤 지능, 창의성, 그리고 에너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공감이 익숙해지면 타인에 대한 인식과 공감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타인의 공감을 시도하기 전에 나에 대한 공감, 자기 공감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강요된 공감은 진정성의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자기 공감의 심화인데요.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욕구에 대한 집착을 가질 가능성을 줄이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준비가 되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나의 엉덩이가 좀 편안하게 양측, 좌측, 우측 엉덩이가 편하게 앉아 있는지, 나의 허리는 곧게 펴져 있는지,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저의 질문에 따라가 보세요. 현재 내 기분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질문을 하는 동안 나의 어떤 신체적인 감각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감정과 욕구를 발견했을 때 감각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나의 감정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혹시 나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온전한 느낌이 좀 들지 않기도 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나의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돌보는 것처럼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돌보면서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중요한 욕구를 따뜻하게 품고 더 큰 가능성과 존재감을 느끼면서 나의 감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나의 이런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수용되면서 다른 사람 또는 나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 있을까요? 이 부탁을 통해서 나의 어떤 긴장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세요. 현재 나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천천히 이곳으로 돌아오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좀 충족되셨을까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의 이 자기 공감 연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이제 감정적으로 자극이 됐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연습입니다. 나의 어떤 감정을 좀 알아차려주고 나의 중요한 욕구를 한번 찾아보고 그럼으로써 그때의 감정과의 자극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그 상황을 내가 좀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